자, 오늘은 이제 16장, 여기 15장이 아니라 16장이네, 이게. 재활. 군자는 성인지미하고 불성, 인지약하나니 소인은 반신이라. 공자 가라사대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누가 선한 생각을 품거나 그런 일을 도모하는 바가 있다면은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근데 불성인지약하나니 했어요. 남의 그 악한 생각이나 악한 일을 하는 것, 군자가 당연히 도와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남의 악함을 이루어주지 않으니. 근데 소인은 어떻습니까? 소인은 선이고 악이고 이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더 중시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위해서라면은 남이 선한지 악한지 그거 별로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인은 반신이라. 소인은 이것과 반대하니라. 이해의 영맹이다 보니까, 이해에 집착하고 이해의 영맹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령 남이 악하다 할지라도 나한테 이득이 되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의 악함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남의 선함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이렇게 여기죠. 자, 다음에 17장. 개강자 문정어 공자한데, 공자 대활. 정자는 정년이 자솔 이정이면 숙감 부정이리요. 여기 개강자는 개환자, 개강자의 아버지가 개환자예요. 개환자. 이 이제 개강자가 개환자 뒤를 이었죠. 대부예요, 대부. 개강자가 문정어 공자한데, 공자에게 정사를 물은데, 공자 대활 답하여 가라사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한다는 뜻이니, 자솔 이정이면, 여기서 자는 그냥 그대 이렇게 범칭으로,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어리겠죠. 여기 개환자 때에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서 이제 주요 열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개환자가, 어찌 보면은 개환자가 공자를 붙잡지를 못하고, 달리 말하면 공자를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자가 이제 대사구가 됐었죠, 예전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과 같은 그런 지위였었는데, 제나라와의 어떤 그런 협상에서도 이제 공자가 아주 그냥 수완을 능숙하게 하니까 제나라가 그냥 겁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나라가 여기 이제 거기 제후라든가 노나라 제후라든가, 또 그때 당시 이제 여기 실력자가 이제 개환자니까, 막중하니까 개환자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유혹을 한 거예요. 아름다운 미녀라든가 뭐 그냥 여러 가지 보물이라든가 그런 것 등등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자는 반대했죠. 반대했는데 이제 아마 공자 그런 것들이 못마땅히 여겼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공자에게 제사 지낸 고기도 나눠주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공자를 내쫓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나중에 여기 개환자가 여기 개강자에게 자리를 물려줄 적에 공자를 메시오라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공자를 메시오라고 해서
그게 하나의 또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강자가 공자를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 바를 정자의 등골을 문방변이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정이에요. 행정. 문서를 바르게 잡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정사를 펼치려면 그 정사를 펼치는 주제자가 우선 몸과 마음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백성들한테 믿음이 전달되고 그래서 정사가 펼쳐지는 것이지 우선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자는 정이 아니 하는 이 정자는 정치인 자신이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가 만약에 여기 솔자는 거느릴 솔자지요. 원수 숫자도 되지만 장수 원수 숫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거느릴 솔자도 씁니다. 그대가 정직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그러면은 숙감 부정이리요 누가 감히 바르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잔주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범시왈 미육이 부정이 능 정인자니라. 예, 기 부정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서 능 정인자 능히 남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자 미유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왜 공자가 개강자한테 이 바를 정자를 강조를 했는지 여기에 보면 그 호씨가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노자 중엽으로 노나라가 중기 뭐 중엽 이제 중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꼭 저기 잎사귀 엽자지만 중기 뭐 하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중기로부터 정유 대부하니 정사가 제후한테서 나와야 되는데 이 대부가 막 실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대부가 아주 전행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정유 대부하니 그러니까 가신 효하야 여기 가신들이 바로 이 개환자의 그 나쁜 버릇 그 허물우자지요. 허물을 본받아서 거읍 배반하야 부정이 심이라. 읍을 점거하고 그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아이 뭐 너도 네 저기 우이 때 저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배반했으니 나도 뭐 배반하는 게 뭐 잘못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바르지 못함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하고서 바를 정자를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 개강자 환도하야 문어 공자 한대 공자 대왈 구 자지 불욕이면 수 상지라도 부절하리라. 이제 개강자가 도적을 근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도적도자는 아마 뭐 물론 밖에서 쳐들어오는 도둑도 있겠지만 아마 세금을 포탈한다든가 이제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에게 묻자온데 대책을 물은 거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공자 대왈 공자가 답하여 가라사대 구 자지 불욕이면 진실로 진실로 그대가 욕심내지 않는다며 이런 뜻이죠. 여기 갈지자가 이게 주격조사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대가 욕심내지 아니한다면 수상지라도 비록 여기 상줄 상자죠. 숭상할 상자에다가 조개 패자 쓴 거예요. 아마 상줄 때는
폐물을 아마 주는 모양이죠. 재물을. 예. 비록 그 도적들에게 상을 준다 하더라도 부절하리라. 예. 훔치지 아니하리라. 도둑질하지 아니하리라. 이 도둑질할 글자가 구멍혈변에다가 분별할 변자, 여기 이제 세 발자국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글자가 뭐냐면 족제비 설자예요. 아마 족제비가 잘 훔치는 모양이죠. 족제비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대가 이제 막 욕심을 내고 하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고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막 이제 밖에 나가서 세금을 막 그냥 걷어들이고 이제 막 빼앗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난리가 나는 거겠죠. 예.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은 거기 관리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심하게 압박을 가하겠어요. 자, 다음에 19장. 여기에 보면은, 자, 18장 볼까요, 한번? 18장에 보면, 호시왈, 계시가 절병하고, 여기 계시가 이제, 개환자를 말합니다. 개강자 아버지. 그러니까, 계시가 절병하는 게, 병은 뭡니까? 이게, 이 자루병자지요. 어떤 정권을 쥐고 흔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권을 도둑질하고. 아니, 제후에게서 그런, 권도를 써야 되는데 대부에게서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도둑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인 강자도 탈적하니 했어요. 탈적하니. 여기서는 이게 탈적이라는 게 뭐냐면 적자에게서 개환자 그 아래에 적자도 있었는데 개강자는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이에요. 그런데 그 정실 몸에서 이제 첩의 몸에서 나왔는데 정실 몸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이복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리죠. 이제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개환자가 사실은 어리지만은 적자로 이렇게 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개강자도 역시 자기 이복 동생을 죽였어요. 네. 동생이 형을? 네? 아니지. 적장자지만 나이가 어리지. 나이가 어려요. 개강자가 이복 동생이지요? 아니, 이복형이에요. 이복형. 네, 이복형이에요. 네. 늦게서 아마 자식을 얻었던 모양인데, 이제 개강자는 첩실에서 나온 자식이고, 이제 그 이복, 이제 나이 어린 동생은 정실에게서 나온, 자식이죠. 근데 여하튼, 뭐, 얘기는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개강자도 어때요? 지금 아버지 자리 훔친 거지요. 네? 여기 공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물려준 거하고 훔친 거하고 다르잖아요. 나중에 물려주기는 물려줬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자식이 없으니까 뭐 개환자가 뭐 어쨌거나 개강자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었겠지. 자, 다음에 이제 19장. 개강자, 문정어, 공자왈. 그러니까 이 개강자가 공자한테 많은 자문을 한 것 같아요. 공자한테 어쨌거나 정직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기 개강자는 이제 염구, 염유라든가 자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쓴 거예요. 공자를 쓰지는 못하고. 자, 공자왈 여살 무도하야 이취 유도인된
하여 한이 있고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사를 물으며 말하기를 여살 무도하야 무도한 일 만약에 무도한 일을 죽여서 만약에 무도한 일을 죽여서 이취 유도인 된 유도한 자를 나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아갈 취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잘한 사람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대왈 자 위정에 언용살이리요 자 욕선이면 이민이 선의리니 분자지덕은 풍이요 소인지덕은 초라 초상지풍이면 필언하나니라. 그러니까 공자가 답하여 가라사대 그대가 위정은 정사를 다스림에 하우이자를 그냥 다스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자 어조사 언자가 문장 맨 앞에 있을 때는 어찌 이런 뜻이죠. 어찌 살을 쓰리요 죽임을 쓰겠느냐는 얘기예요. 살생을 하겠느냐. 그저 자욕선이면 그대가 그저 선하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대가 선하고자 한다면 그러면은 백성은 자연적으로 선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죽일 일이 뭐 있냐는 얘기예요. 일 터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그대도 이복동생 죽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로 완곡하게 이제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윗사람이 선하면은 굳이 아랫사람 잘못했다고 해서 막 형벌을 가한다든가 죽이려고 한다든가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네가 바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세상은 바르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군자지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는 얘기예요. 풀은 그냥 여리고 연약하지요. 그러니까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풀도 동쪽으로 뉘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풀도 서쪽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예요. 군자가 행하는 바에 따라서 그냥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초상지풍이면 풀위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에다가 이 상자에 대해서 숭상할 상자식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숭상할 상자가 더할 가짜식으로 해석하라고 나오죠. 여기에 풀에 바람이 더한다면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필언하나니라. 언자는 누울 언자예요. 누울언. 풀은 반드시 눕는다는 얘기예요. 쓰러진다. 어디로? 바람 부는 방향대로.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이제 20장. 자장이 문 사하여라야 사 가우이지달 의니 있고 자장이 묻기를 선비는 어떠하여야 이사자지요. 이에 그것을 달이라 통달달자 달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선비사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 선비사자가 열십자에 한일자를 쓴 거예요. 물론 이 선비의 직책은 뭐냐면 옛날에 천자가 점을 칠 적에 사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사가 이제 상사, 중사, 하사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가 점을 쳐서 거기에 나온 점괘대로 여기에 10사람이 오직 한결같이 그 사람의 말을 다 따른다는 거.
그래야 천리에 부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 선비의 말은 점괘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길하다니 선비의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통달달자 이 달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여기 주자가 써놓은 게 있어요. 달자는 달이라는 것은 덕부어이니 덕이 남에게 믿어져서 행무부득지우이라 행함에 얻지 못함이 없음을 무불득 그게 행함이 무불득함을 말하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행함이 무불득함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달이라고 하는 것도 남과 이제 소통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장이 어쨌거나 이 사라고 한다면 세상에 소문이 나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공자는 이 자장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재활 하재요. 너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이 소위 달자여 네가 말한 바의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네가 달이라고 말한 거 도대체 무슨 뜻으로 너 얘기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장이 대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자장이 생각하는 통달달자의 개념과 공자가 생각하는 통달달자의 개념이 약간 좀 모호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장이 답하여 가로되 제방 필문하이며 제가 필득이니이다. 나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문이 나야 이게 선부이라 할 정도다. 이름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누구나 다 존경을 하고 아이고 저분 우리 아저씨 뻘인데 아주 그냥 대단하시다 이렇게. 물론 여기에서 제가라고 할 때 이 가자는 대부 신분으로서 가를 둔 걸 말하는 겁니다. 제방은 천자지국으로서 말한 것이고 제가는 제후가 다스린 나라는 국이고 나라 국자고 제가 집가자는 대부가 다스리는 곳을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에서도 반드시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이제 그렇게 명망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선비사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가라사대 신은 문예라 비달예니라. 여기 자장은 소문이 나는 결과적으로 소문이 나는 것에 이렇게 중점을 둬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자는 그것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지 들을 문자 통달달자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문사와 달사라는 걸로 제가 이렇게 가끔 설명됐는데 문사와 달사. 그러니까 문사는 남들의 어떤 소문을 인식해가지고 나는 하기 싫어도 그 소문이나 체면으로 인해서 행동하는 자,
이런 자를 문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공자가 말하는 이 달이라고 하는 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장은 이 달이라고 하는 뜻을 문사의 개념으로서 이해를 한 거예요. 문사의 개념으로. 공자는 이 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사와 달사. 그러니까 무녀 달은 잔주에 보면은 무녀 달은 문과 달은 상사이 부동하니 서로 비슷하면서도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내 성의지 소이분이니 이게 진실과 거짓이 나누어진 바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문사는 나는 이 선한 거 불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불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세상에 소문이 무서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진정한 달사가 아니죠. 그냥 문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학자는 불가불심여라 살피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저 달야자는 달이라 하는 것은 질직이 호위하이며 찰런이 관색하이며 여의 하인하나니 제방 필달하이며 제가 필달이니라. 자장은 아까 제방 필문하이며 제가 필문이라고 들을 문자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돋구게 했는데 공자는 달이라고 하는 글자로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대저 달이라는 것은 질직이 호위하며 여기 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바탕을 말하는 거죠. 본바탕이 정직하고 그리고 의리를 좋아하며 찰언이 관색하며 찰언하면 남이 말하는 것을 살필 줄 아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좋게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갈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분 나쁘게 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을 살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낯빛을 살펴. 낯빛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찰언이 관색하이며 그리고 여의 하인하나니 이 달사는 생각할 여자죠. 도모할 여자입니다. 살피는 거하고 관찰하는 거하고 어떻게 이 관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죠? 다 똑같이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살필 찰자는 그저 제사 지낼 때의 그 마음가짐, 정성, 어떤 그 뜻을 좀 더 강조한 글자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관자는 황새관자에 볼견자 썼죠. 그죠? 황새관자. 황새는 나무 꼭대기 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차 나에게 나쁜 기운이 다가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필 줄 아는 동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날짐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의 하인하나니 요 여자는 호피무늬 호자에다가 생각사자 쓴 거죠. 이게 뭔가 이 생각하는 바를 뭐 생각해서 알아내는 것보다도 이제 아는 것을 갖고 장차 어떤 행하기를 도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사자는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죠. 집중을 해서 뭐가 길하고 흉한 건지를 아는 거라고 한다면 이 도모할 여자는 아는 걸 토대로 해서 이제 피용축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행으로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 생각함으로써 남보다 자신을 낮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달사의 뜻이다. 이 달사. 문사는 막 권위적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 나라에서는 반드시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통해야 하는 것이며 집에 있어서도 반드시 통해야 하는 것이니라. 부문야자는 색취인이 행위요 거지 불의하나니 제방 필문하이며 제가 필문이니라. 아까 이제 달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여기서는 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귀로 이제 들리는 거,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요걸 이제 듣는 것이죠. 문이라 하는 것은 색취인이 행위요. 여기서 색은 안색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색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겉표정으로는 인을 취해요. 선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를 펼치는 것처럼 선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게 색취인이에요. 그런데 행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은 선한 것 같은데 그 행동 거제를 보면은 선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달사는 이게 둘 다 부합이 되는데 문사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불의하나니 여기서 거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 없이 가만히 집에서 편히 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집안에 가만히 처하는 걸. 근데 이 거처하는 자리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옳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자를 거지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지불이하나니. 남의 생각은 다 그냥 믿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처럼 이걸 착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지호대 부지를 이건 상지자요. 내가 알면서도 아유 나 그거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상지자고,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부지호대 지자를, 그런 자를 뭐라고 하냐, 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젖어들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내가 참말로 아는 건지 알지 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병. 그런 사람은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소문이 나며 집안에 있어서도 반드시 소문이 나느니라. 그러나 다만 그 소문이 선하게 소문날 것인지 불선하게 소문이 날 것인지는 그건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군자는 무본이다. 군자는 무실이다. 무실력행. 우리 무실력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안창호 선생. 그죠? 흥사단을 이렇게 세운 안창호 선생. 필질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헛된 데 마음 쓰지 말고, 헛고생하지 말고. 체면 존중하고 하는 사람, 이 문사들은 실질에 힘쓰는 것보다는 내가 이 행동이 장차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마음은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달사는
거기에 마음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이게 진실되면은 이게 바르면 그냥 행하는 겁니다. 이분이 달사가 무시를 할 수 있는 자지. 그죠? 예. 문사는 무시를 하지 않고, 밖으로 세상 눈치만 살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헛된 명예, 그런데 이제 신경 쓰는 사람이죠. 자, 다음에 이제 21장. 번지 종류어 무지하러니 왈 감문 숭덕 수특 변혹 하노이다. 이 번지라고 하는 사람이 뭐 앞에서도 번지에 대해서 몇 번 나왔는데, 번지가 종류는 쫓을 종자에 논일 유자예요. 선생을 따라서 같이 여기 저기 다니는 것을 종류라는 말 씁니다. 예. 무지야. 스님들 쫓아다니는. 예? 스님들 쫓아다니는. 아, 이제 그것도 종류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같이 우리가 꼭 여기서 우리가 종사라는 말은 이제 선생과 제자 사이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류라는 말은 같은 이제 무리로 함께 여기 저기 이렇게 다니는 것을 종류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꼭 높낮이보다도. 예. 물론 여기다 쫓을 종자가 있으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무가 이게 왜 지난번 우리 증석이 뭐 예, 무에서 뭐 바람 쓰면 뭐 돌아오리로다 아마 풍호무라고 했잖아요. 욕호기하고 풍호무하야, 뭐 무라는 그 기울어지는 터가 있는데 거기서 바람 쓰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영익이 호리이다 라고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이게 무 아래에서 선생과 함께 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무 아래에서 논이었더니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논이었더니, 거기서 이제 번지가 갑자기 이제 아마 뭐 생각이 나서 그러는지 감히 묻겠습니다. 무엇을? 숭덕, 수특, 변혹 요 세 가지. 덕을 높이는 것과 수특, 닦을 숫자의 특자예요. 특자가 이게 숨길 닉, 은닉하다 할 쓰는 닉자의 마음 진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특한 마음을 내는 것이죠. 이게 사특할 특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변혹, 이건 의혹된 것을 분별하는 것. 네, 요 세 가지, 덕을 높이고 덕을 쌓는 것과 또 내가 사특한 생각을 없애고 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것. 수특. 그 다음에 의심되는 것을 분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예. 이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 하여튼 공자는 뭐 덕자라든가 이런 글자 들어가면 무조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재활. 선재라 문이요. 아, 좋다. 그 질문이요. 이제 요순 얘기만 하고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죠. 이제 선사후득이 비숭덕여와. 선사후득, 이게 뭐냐면 일하는 데에는 앞장서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득은 뒤에 얻는 것은 뒤에 한다는 얘기야. 내 일하는 것은 남보다 앞서고 뭐 어떤 이득을 얻는 거라든가 이런 등등은 남들보다 뒤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숭덕이 아니겠느냐, 이게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선공후사, 이런 것도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공후사, 설란후공, 뭐 후이, 뭐 이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 뜻이죠. 그게 바로 덕을 쌓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우의정자로서의 어떤
재질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공기약이요. 공기약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악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악을, 자기가 악한 생각을 한다든가 악한 행동을 하는 거라든가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스스로 이제 느끼겠죠. 그런 것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릴 치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악함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 악함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악한 거 있으면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남이 악한 거 있으면 남의 악함을 다스리지를 아니하는 것, 남의 악함을 다스리지 아니함이, 이게 바로 비수특녀와, 이게 바로 수특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조지분으로 하루아침에 썩내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썩내는 것으로 망귀신하야 그 몸을 잊어요. 화가 나다 보면은 내 주변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간단한 일은 나 혼자서 그칠 수 있는 거지만 옛날에는 가족 간이 다 연루가 되기도 해요. 이게 한번 잘못했다가는 막 3족을 멸하고 막 그러잖아요. 9족을 멸한다는 등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이제 어떤 재앙을 받다 보면 거기에 미치지 않고 그 친척까지도, 부모까지도 재앙이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2급 기친이에요. 그 부모에게 미치는 것이, 이게 바로 비혹야, 의혹이 아니겠느냐라고 공자가 답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잔주에 보면은 선사후득이라는 말 나오죠. 선사후득. 여기 선사후득은 유언 선난후획야라. 선난후획 요것을 말한 것과 같느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뭐 전쟁에서도 그래요. 전쟁에서도 상대방을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면 어때요? 상대방을 놀리는 겁니다. 그러면 막 거기에 화를 못 내게 가지고 성문 막 열고서 뛰쳐나오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분별력을 네?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자, 다음에 22장. 가만 있어봐라. 이게 계속 나가고 저기 뭐 13편 또 이렇게 나가고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나가고 참 10분 쉬었다가 여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12편 그냥 나가겠습니다. 번지 문인한데, 번지가 인을 묻자온데, 인이 뭡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 애인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문지한데 지혜를 물었어요. 지혜를 물은데 재활, 남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지가 생각할 적에는, 아니 그러면 애인이나 지인이나 이거 뭐 같다는 뜻이요? 도대체가 다르다는 뜻이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지는 남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 이것을 달리 본 거예요. 달리. 우리가 저기 이인 편에 보면은 이인이 우임이하니, 마을에서 사는 것이
마을의 풍속이 어질미 아름다우니 택불처인이면 언덕질이요. 내가 인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과 지를 거기서는 이렇게 딱 얘기했죠. 인은 어질인 자는 누구나 다 자기 본성으로서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지혜는 뭡니까? 자기 인이라고 하는 이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신을 두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남을 아는 것 갖고서 구분을 져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가라사대 거직 조저왕이면 능사왕자직이니라. 거직 조저왕, 이게 뭐냐면 거직하면은 정직한 일을 천거하는 거예요. 정직한 일을 천거하고, 조저왕, 이 저자가 지어의 약자입니다. 예. 구분자는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예. 우리가 왕님하다 할 때 왕자는 뭐예요? 몸 구부리고 들어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왕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여기 썩을 착자를 둘 조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런 뜻이죠. 정직한 일을 천거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두는 거,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곧게 할 수 있느니라. 아, 저분은 정직한 사람을 쓰는구나. 그럼 나도 정직해져야지. 이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구분지은 것이 지혜지요. 지혜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인도 되는 것이죠. 예, 지와 인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번지 퇴하야 견자하왈 향야에 오 현어 부자의 문지혼이 재왈 거직 조저왕이면 능사왕자 직이라시니 하우야요. 근데 번지가 이 뜻을 납득을 못한 거예요. 네? 납득을 못하고 자기는 구분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번지가 나중에 자하를 베면서 말하기를 향야에 할 때 이 향자가 접대 향자예요. 저번에 이런 뜻이에요. 저번에 가로할자에다가 고향 향자를 쓴 거죠. 네, 지난번에 저번에 이런 뜻이에요. 저번에 오 현어 부자, 내가 부자를 아련하고 선생님을 아련하고 지혜지자를 물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직조조왕이면 능사왕자 직이라고 하셨으니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하왈 부제라 언호여. 아, 그 말이 참 풍부하다. 그 말씀이요. 라고 하면서 순유 천하의 선어중하사 고요하시니 불인자 원의요. 예, 순임금이 천하를 소유함에 선어중하사, 여기 여러 사람들에게서 선발을 했어요. 뽑을 선자, 가릴 선자. 여러 사람들에게서 선발하사 고요하시니, 예, 형벌을 관장하는 고요가 데리고 다녔다는 혜택, 그죠? 예, 그 고요를 천거하셨으니, 천거하니까 어때요? 불인자는 자연히 여기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저 순께서는 정직한 일을 이렇게 어진 일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구나. 아이고, 나는 거기 가서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혜택 때문에 멀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탕림금도 천하를 두심에 선어중하사,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천거를 했는데, 천거한 사람들 중에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윤이라는 사람을 천거했죠. 탕림금이. 그러니까 자연히 불인자 원인이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함께 잘 쓰다 보면은 그게 결국 세상을 살리는 것이 된다. 인이 된다. 인과 지는 같은 게 아니다. 참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과자 저기 중에서 롯데 혜태 그 혜태는 이 혜태일까요? 그렇겠죠. 예, 그렇지. 경복궁에 세워져 있는 그 혜태. 이 고요가 데리고 다니는 영물이었어요. 아니 롯데 혜태 그 저기 글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혜태상 본 것 같은데? 예, 느낌이 그런 것 같아. 자, 자공이 무능한데, 이제 벗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왈, 충고이 선도지호대, 불가즉지하야, 자, 무효건이니라. 이제 자공이 벗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가라사대 충고, 예, 이게 뭐냐면 진심으로 진실되게 고해주는 거예요. 친구 사이는 예, 진실되게 고해주고 선도지호대 선하게 여기 길도자는 이끌 도자와 같이 통용되는 겁니다. 잘 이끌어주되 아니 친구 사이는 그게 의무인데 근데 상대방이 듣지를 않아. 불가즉 그러면 몇 번 얘기를 할 수도 없어. 친구 사이는 내 자식이라면 뭐 10번 20번도 하지. 그러면 이제 그친다는 얘기예요. 왜냐? 몇 번 더 얘기하면 나중에 무슨 욕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무욕언이니라 스스로 자무욕이 아니라 무자욕언이니라 예, 스스로 욕되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기 잔주에 보면 우는 소위 보인이라 했어요. 보인이라 인을 돕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어질지 못한 걸 좀 일깨워주고 내가 어질게 할 수 있도록 친구의 덕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친구가 나한테 나의 잘못된 걸 지적해 줄 줄 아는 사람. 이게 보인의 뜻이죠. 자, 끝에서 그래서 정자왈 군자는 그래서 이문 회우하고 이후 보인이니라. 이거 이제 정자하신 말씀이죠. 군자는 이문 회우하고 글로써 벗을 모으고 글로써 벗을 모으고 그러면서 벗으로써 인을 돕느니라. 돕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사이는 친구라고 하는 의미는 보인의 뜻으로서 이렇게 삼는 것이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꺼야지 이제. 아이고 그런 것이.